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자, 우리 장외 주식의 세계로 여러분 힘껏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한 주 동안 장외 주식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졌습니다. 장외 홈런 여러분 날려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함께 그 팁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소영주입니다. 우리 젊을수록 장애주식, 돈이 적을수록 장애주식, 저와 함께 부자의 길로 달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부자의 길, 여러분 꼭 그 길 걷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의 꿈을 안고 지금 바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주 동안 이 IPO에 대한 기대감이 들끓었던 한 주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 제가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IPO의 순서가 네. 있더라고요. 일단은 기업이 신청을 하고 예, 심사 청구를 하죠. 심사 청구를 하고 승인이 되면 예. 증권 신고서 제출하고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수요 예측을 거쳐서 예. 바로 청약이 되는 그렇죠. 거죠. 수요 예측을 통해서 공모가가 나오면 이제 청약이 바로 들어가요. 예. 그런데 현대 ENG가 이번에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 예, 통과했죠. 통과한 이후에 이제 증권 신청서를 제출하겠죠. 통과했다는 것은 상장에 가장 큰 고비를 넘겼다. 상장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통과가 되는 것이고, 그 통과 절차를 통해서 이제 조만간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할 겁니다. 증권서를 제출한 이후에 수요 측을 통해서 공모가가 결정되고, 공모가가 결정된 후에 일반 청약으로 들어가는 절차를 걷게 될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 현대 ENG가 상장을 하겠죠. 바로요. 네. 연주에 보면, 이번 주에 보면 앞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게 바로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래 이것서 바로 1월 11일 날과 그다음에 바로 1월 12일 날 수요 예측을 거쳐서 바로 공모가가 결정돼서 상장을 가겠죠. 가장 큰 대여주들이 2022년 1월 달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애타감 없이도 우리가 코넥스, 그동안 상당히 코넥스 힘들지 않았습니까? 이 3천만 원 돈을 넣은 사람만이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 애타금 3천만 원 없어도 주식 거래가 가능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다만 코넥스의 가장 큰 대장주가 툴젠이 이 코넥스를 빠져나가서 코스닥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가장 큰 공백이죠. 이 공백기를 코넥스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채우고 싶었을 겁니다. 그게 가장 큰 핵심이었던, 거래하는데 가장 발목을 잡았던 애탁금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폐지하면서 이제 일반인들도 쉽게 이 코넥스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코넥스에 좀 더 우량한 회사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뭐 이전 상장하고 있는 툴젠도 이제 코넥스 시장에서 빠져나가게 되면서 이제 좀 더 거래 활성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겠고요. 자, 그리고 스톡 옵션도 뭐 요즘 이야기가 많은데요. 위원님, 8%? 네, 그렇죠. 여기는 어디예요? 8%도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이 8%가 근데 시장가 한 50만 원대 가는 회사입니다. 이 50만 원대 가는 회사의 주식을 우리 임직원들, 직원들에게서도 100원에 지급한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인재들이 바로 이 스타트업에 모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가장 큰 동기부여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가가 50만 원짜리는 직원들에게 액면가 100원에 발행하는 이런 게 바로 이 스타트업의 인재들이 모이는 첫 번째 이유고요. 얼마 전에 카카오뱅크가 시장가가 10만 원일 때 일반 직원들에게 500원에 스톡옵션을 부여를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스타트업은 점점점 강대국에서도 인정받는 시장으로서 성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스톡옵션이라는 것은 좋은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많이 스타트업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스톡 옵션이 굉장히 또 핫한 키워드라고 하는데요. 8%가 또 이렇게 일을 또 내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한 주간의 시세는 과연 어떻게 형성됐는지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소장님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그렇죠. 앞서 말한 대로 LG CNS가 증권지수를 제출하면서 상승을 했겠죠. 당연히. 한 2천 원 정도 상승해서 7만 8천 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누닛은 10만 2천 원대 행보를 하고 있고요. 이 두나무가 51만 원으로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성코리아도 오늘 기관 물건이 나왔죠. 나오면서 67만 원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검은 토요일을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7천 거의 8천까지 갔던 가상자산 시장이 6천 아래로까지 밀렸습니다. 다시 진정을 보이면서 6,200만 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비트코인요. 기본적으로 이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움직이는 게 가상자산 관련주인 비성코리아, 두나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믿는다면 저는 비썸이나 두나무는 시장에서 가장 우량한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ETF 상품도 나왔지만 바로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 주식들이 상장을 하였습니다. 상장을 하였고 엄연히 일반 미국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이 1, 2인 업비트와 비썸 이 두 곳이 상장의 문턱을 2022년도에는 충분히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상장이 아니라 해외 상장을 노리는 두나무에 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거부로도 비상장도 이 두나무에서 운영하고 있지 두나무의 성장성은 놀랍습니다. 현재 시총 19조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40조까지 넘어갈 수 있는 회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비썸 또한 시총이 상당히 낮습니다. 비썸이 현재 시총이 67만 원이면 3조, 한 2조 한 9천억 정도입니다.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고 액면가가 우리가 두나무는 액면가 100원짜리입니다. 그러나 비썸은 액면가가 5,0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비썸은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투자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디프렌드가 연중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으나 12,800원 매각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예. 그러나 매각 절차가 완료됐는데 주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반 주식만 넘어갔다. 기본적으로 기존에도 이런 방식으로 회사를 매각을 했는데 회사의 경영권자는 그대로 둔 상태로서 주식의 절차만 넘어가는 형태로 갔습니다. 이럴 때는 개인 주주들에게 반드시 반대 매매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거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바디프렌드가 또 인수 주체가 바로 또 직상장을 이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800원 상당히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투자도 된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바 리퍼블리카 14만 2천 원입니다. 올 한 주 동안 2천 원도 올렸습니다. 비바의 주식은 우리가 토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비바 리퍼블리카 무슨 회사냐고 자꾸 묻습니다. 가장 많은 전화를 받는데 네. 비바 리퍼블리카는 바로 토스 토스. 증권, 토스 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큐라티스 변동 없었습니다. 야놀자도 변동 없이 10만 원대를 들고 야놀자가 상당히 많은 자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전펀드 2조를 받았습니다. 야놀자의 다음 행보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K뱅크 17,5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야나도 변동 없이 100만 원을 지켰고요. 넷마블 레오 50원 정도 올랐네요. 네. 17,450원. 넷마블 레오의 질문이 많습니다. 게임 관련주인데 이렇게 우량한 주식이 왜 KOT 시장에 있습니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상장을 자진철회했죠. 2022년도에 재도전을 꾸고 있는 넷마블 레오의 비상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 주간 시세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죠. 비바 리퍼블리카는 토스를 또 운영하는 기업이죠. 이처럼 최근에 MZ 세대들이 많이 쓰고 있는 기업들이 이쪽 장외 주식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점은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점점 몸집을 불려서 이제 IPO까지 공략할 수 있게 될 텐데요. 그래서 소장님 정리해보자면 이번 한 주는 IPO 이슈로 굉장히 뜨거웠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현대 ENG라든가 네.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 에너지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증권지수를 제출하고 또는 심사가 승인나고 이러면서
무게감이 좀 있는 큰 대여주들 아닙니까? 예. 무게감을 느끼는 한 주였습니다. 이렇게 우량한 회사들도 이 장외 주식에 있습니다. 이 장외 주식은 멀리 있는 주식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곁에 있는 주식이고 이렇게 우량한 종목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이런 종목들이 2022년도에 서두를 열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시장이 열리면서 특히 MZ 세대들이 가장 뜨겁게 한 주를 달군 한 주가 되겠습니다. 네. 뜨겁게 또 시세 보여줬던 장외 주식에 대해서 저희 정리해봤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궁금하셨던 내용들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하러 떠나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여러분의 궁금증 하나씩 해결해 볼 텐데요. 저희 쪽으로 질문 많이 남겨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많은 도움들 드리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 댓글 열려져 있고요.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통해서도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열어볼게요. 미국에 거주 중인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네. 그렇다면 검은 머리 외국인이겠네요. 네. 네. 그렇죠. 예, 미국에서는 한국 장외 주식 구입할 수가 없나요? 하셨는데 사실 코스피 코스닥은 뭐 외국인이지만 뭐 예.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서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장외 주식은 어떨까요? 이분이 지금 요청한 것은 거래는 당연히 가능하죠. 예. 그러나 이번 계좌 해체가 가능한가에 대해 되게 구입할 수 궁금해요. 없나요니까 계좌. 미국에 있는 증권 계좌로 예. 한국에 있는 장외 주식이 이체가 되냐 이게 되게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체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럽 주식을 살 수 없습니다. 유럽 주식을 대한민국에서 계좌로 주식을 살 수가 없지 없죠, 않습니까? 없죠. 예. 없죠. 마찬가지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국내에 있는 장외 주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구매는 할 수 있지만 이체받을 계좌는 없죠. 본인이 앞서 말한 대로 한국인이라면 미국에 거주를 하고 있다면 한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본인의 인감이나 본인의 대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계좌를 개설해서 구입은 할 수가 있습니다. 대리해서. 그러나 미국에 있는 증권 계좌로 예. 장외 주식은 이체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유럽 주식을 못 사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유럽 보시면 주식 못 사는 것과 똑같다. 그럼 예, 소장님 반대로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장외 주식 구매할 때는 이번에 상관없어요? 열렸죠. 그쵸? 하나금융투자가 상관없죠. 예, 그렇죠. 하나금융투자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다. 오. 그죠? 하나금융투자가 유럽 주식도 미국의 OT 시장에서 살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포르쉐라든가 샤넬이라든가 에르메스라든가 이런 명품 주식들을 바로 미국의 OTC 시장에서 구입하는 길이 열렸답니다. 아마 이 미국에 거주 중인 한국 사람도 국내 주식을 장외 주식을 사고자 할 겁니다. 조만간 이런 서비스도 개설되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시장이 활성화되고 커지고 있다 보니까 무궁무진하게 열려갈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계좌 조금은 이동이 어렵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바로 열어볼게요. 장외 주식을 거래할 때 주식을 먼저 받고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정상인 건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희 이거 여러 다뤘던 질문이기도 해요. 정상입니다. 예. 가장 거래 시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예. 대금을 먼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식을 먼저 받습니다. 그러나 주식 이것을 먼저. 악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래 절차를 위해서 상당히 안 좋은 주식을 일반 개인들에게 권하면서 안전하게 먼저 주식을 전달해 줄 테니까 대금은 내일 아니면 모레 줘도 된다. 이렇게 유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외 주식은 상대 매매입니다. 충분히 상호간의 절차를 거치고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고 또 주식을 전달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다음 질문 살펴보고 싶은데요. 장외 주식이 공모가에 영향을 받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소장님, 제가 어제 아는 척을 좀 했어요. 어떤 분이 장외 주식을 사셨는데 상장 직전에 사신 거예요. 근데 그게 상장하고 나서 보니까 공모가 대비해서 쭉 빠져 있어서 네, 지금 네. 손실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네. 하시길래 제가 상장하기 2, 3년 전에 그때 들어갔어야지. 정답입니다. 라고 했죠. 예, 정확히 공부를 하셨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맞습니다. 장외 주식 가격과 공모가의 관계가 저는 너무 네, 궁금하더라고요. 상당히 영향을 많이 예, 미칩니다. 예, 예. 당연하죠. 공모가가 너무나 낮게 형성이 되면 이미 구주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외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장외 거래되는 주식은
공모가 이하로도 갈 수도 있고 네. 급격히 가격을 후퇴합니다. 근데 공모가가 우리가 큰 예로 크랩슨이 공모가가 너무 높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공모가보다 장외 주식 가격이 더 낮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모주에 참여하지 않았죠. 왜? 공모가보다 더 낮은 장외 주식에서 주식을 손쉽게 구입하면 네. 되는데 왜 굳이요? 크랩톤을 가서 비싸게 공모주에 사나. 그래서 이 공모가의 영향을 공모가는 이 장외 주식 가격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죠. 중요한 그래서 부분일 것 같다는 이 생각이 기관들의 들어요. 수요 예측을 정말 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요 예측. 정말 중요한. 네, 기관들의 수요 예측에 의해서 공모가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수요 예측을 이틀간 합니다. 네. 이틀 동안 숨을 지키면서 지켜봅니다. 지켜보죠. 공모가가 높게 나와야 지금 현재 장애가도 지키지만 본인이 어떤 주식을 사야 될 것인가 방향도 정하기 때문에 이 수요 예측 기간에는 정말로 여러분들 숨죽이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기가 좋은 기업들은 당연히 공모가 밴드 구간이 좀 높아질 수밖에 그렇죠. 밴드가를 상회해서도 없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 그렇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수요가 너무 높아지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좀 재미가 있네요. 계속해서 공부해 볼게요. 다음 질문 열어보겠습니다. 스코넥 엔터테인먼트 같이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한 기업들이 있다. 자, 근데 결정이 늦어지는 기업도 있고 빨라지는 기업도 있는지 보통 통상적으로 기간이 정해지진 않았나 보네요. 그래도 통상적으로 2, 3개월 안에는 거의 90%가 통과가 됩니다. 그러나 예. 스코넷이 6월 달에 청구를 했기 때문에 거의 5개월 반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조만간에 6개월 됩니다.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뭐 여러 가지 서류상의 미비라든가 정정 요구사항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공시화되지 않습니다.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스코넷 엔터테인먼트를 투자한 사람들은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다행히 조만간에 이제 어떤 결정이 방향점이 나온다고 하면서 오늘 스코넷 엔터테인먼트 주식가격이 좀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사를 청구하고 어떤 특정적 기간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3개월 안에 거의 90%가 되지만 네. 스코넷 엔터테인먼트 같이 5개월이 넘어가는 종목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쵸? 모든 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네요. 근데 90%가량은 통상적으로 2, 3개월 내에 결정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잠시 저희 클로징하고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거나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음 이 시간에 또 해결 도와드릴게요. 벌써 지금 한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다음 주 꼭 기대해 주세요. 정리하고 오시죠. 워낙 IPO 시장이 화끈하다 보니까요. 공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어 찾기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쏠려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2022년 주인공을 좀 찾아보겠는데요. 공모 대어주, 제가 생각하기엔 아까 전에 심사 마친 현대 ENG나 아니면 LG 엔솔 이야기 나올 것 같은데 소장님 맞나요? 당근이죠. 당근이지? 당근이죠. 그렇다면 당근마켓도? 맞습니다.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어주들 시장을 보면 예. 현대 ENG, LG 에너지 솔루션 당연히 네. 나오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선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싸움에서는 선빵인데 2022년 선빵을 바로 이 두 회사가 출격할 것 같습니다. 아마 1월 달에 바로 현대 ENG뿐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일 먼저 스타트를 끌 것 같습니다. 그 뒤를 현대 ENG가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남아있는 종목들이 바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장애 주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냐면 기본적으로 공모주 시장이 가장 핫하지 않습니까? 네. 핫하게 올라오면서 특히 2020년 SK 바이오사이언스 이후에 급격하게 개인들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따상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어색한 표현이었습니다. 네. 이 어색한 표현이 2020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친숙한 단어가 됐습니다. 이건 어느 시장에서? 바로 공모주 시장에서. 누구나 공모주 시장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균등의 법칙이 또 적용되면서 일반 개인들이 이 가형 공모주,
2022년도에는 어떤 대우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라고 표현을 합니다. 궁금해하고 있고요. 앞서 말한 대로 가장 큰 대우주는 바로 현대 ENG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됩니다. 그러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놀라운 수익성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SS닷컴 아시죠? 쓱! 이 쓱닷컴도 상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미 야구단까지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상당히 공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학을 갖고 2022년도에는 상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식품이죠. 식품에서 넘버원이죠. 현재 마켓컬리. 특히 여성분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마켓컬리도 있잖아요. 상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초에 쿠팡의 상장이 상당히 큰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쿠팡으로 인해서 비상장에 남아있는 여타 이커머스 시장까지 들썩거렸습니다. 바로 장애 주식은 이제 변방에 있는 주식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 가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주식으로 쑥쑥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 주식 시장이 특히 MZ 세대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으면서 가장 크게 한 걸음 크게 뛴 시장, 한 걸음 크게 뜬 시장이 바로 2021년 시장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걸음으로써 20대, 30대가 유입됐기 때문에 2022년도가 더 기대되고 더 사람들이 설레이게 시장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대여주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꼽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카카오 주식이 2021년도에 상당히 규제의 아직도 뭐 진행 중에 있지만 규제와 규제 쪽에서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그동안에 엔터 관련주, 우리가 실은 가장 많은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게 바로 엔터 관련주들 아니겠습니까? LFT 상품이 이제 상품화 되면서 특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하고 있는 연예인 군단이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앱툰의 이 놀라운 성장력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시장에 진입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이런 주식들은 공모주 시장에 편입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마트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이 SSG. 이 SSG의 성장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SSG닷컴이 내년에는 상장의 문을 두드릴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 많은 자금들을 아마 시장 공개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SSG닷컴도 여러분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조단위로 움직였죠. LG 에너지 솔루션 정말 좋은 회사 아니겠습니까? 과연 개인들에게 몇 주라도 갈 수 있을까? 과연 개인들이 한 주, 두 주, 세 주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궁금한 주식입니다. 아마 누구나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주식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첫 스타트를 끊습니다. 그 스타트를 잘 끊으면 2022년도에 공모주 시장은 더욱더 활기를 띨 거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공모주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바로 장애 주식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의 인구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식에 일어나는 인구들이 좀 더 알차게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은 바로 장애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2022년에도 굉장히 핫한 대어주들이 IPO 시장에 노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부터 관련해서 여러분 분석 잘 해보시면서요. 시장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시 정리하고 넘어올게요. 네, 여러분 요즘 공모주만 핫한 게 아니라 비상장 주식으로까지 MZ세대가 투자를 넓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부 지금부터 더 제대로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우리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장외 홈런을 저희가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